10월 20일 일요일입니다. 날씨 너무 좋죠? 요즘 같은 날 놀러 안 가면 어디 갈 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토요일 날 어디 좀 다녀오려고 구리 쪽을 좀 갔었는데요. 길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님도 그 구리 쪽에 같이 뵙기로 했는데, 형님 오다가 길이 너무 막혀서 돌아갔다 하면 너무 길이 막혀서 그 정도로 길이 많이 막히고 나들이가 좋은 그런 날입니다.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오늘 제가 오후에 산책 나갔는데 정말 춥지도 덥지도 않고 선선한 게 아주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또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고 파란 가을 하늘, 가을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쉬셨죠? 또 일요일이 끝나가니까 내일부터 또 멋진 장이 열리겠죠?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가슴 두근거리는 늘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이제 주식 기장 아니겠습니까? 이 가슴 두근거리는 게 겁이 나서 두근거리면은 그러면 주식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항상 그 어떤 기대감으로 또 희열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우리가 하루를 또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사는 재미도 있고 주식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잘 안 된다면 빨리 좀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가슴 두근거리는 이제 다음 내일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 25일까지 특별한 휴일 없이 쭉 진행되는 날들입니다.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말도 많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금, 좀 긴장된 날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지난 여름 때 조금 걱정됐던 그런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나 뭐 상당히 좀 안정돼 있죠. 위로 올라가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만은 또 추가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뭐랄까 좀 답답한 지수 자체는 좀 답답한 그런 형태죠. 이렇게 이제 크게 봐서 이제 박스권 등락을 하고 있는데 그 다우지수가 경기 지표가 어떻건 금리를 내리건 말건 간에 이렇게 상당히 고점에서 역사상 고점, 역사적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기대감이 있다 하는 것이겠죠. 또 뭐 돈이 많이 있던가 하여튼 뭐 어떤 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거나 생각하거나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사실 돈이 참 많죠. 현재 돈이 많습니다. 그 아까 나온 이제 뉴스에 와면은 지금 이제 금리를 1.25%로 내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약 1000조 정도, 1000조. 제가 아까 유동자금 그거를, 제가 마킹을 안 했네요. 유동자금 약 1000조 정도가 1000조. 요것이 지금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자금 1000조 정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뭐 1000조원 부동자금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뭐 제목만 본다면 뭐 이런 겁니다. 제목 본다면 유동성 함정 우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유동성 함정은 뭔 말인지 아시죠? 유동자금 1000조 미국 베트남 부동산으로 영토 확장 돈이 남아도니까 미국과 베트남 부동산으로 영토 확장 1000조원 부동자금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 쏠리나 유동성 넘쳐나자 주택시장 기웃 하반기 복병은 금리 인하 이거 뭐 지난번에 나온 얘기인데 투자처 못 찾는 시중 부동자금 1000조원 육박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로 내렸지만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쭉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조 부동자금이다라는 얘기는 뭐 MMF라든가 또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패가지고 그래요. 다 패가지고. 그래서 지금 워낙 금리가 싸니까 예금에 놔두기에는 너무 돈 이렇게 작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주식에서도 한 3% 정도 배당만 뭐 보장된다면, 주식 중에서 그런 3% 배당되는, 그러니까 시가 기준 3%는 상당히 크죠. 그게 좀 뭐랄까 확실히 보증만 된다면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또 뭐 주식 샀다가 또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께서 들어오셨네요. 김정은 위원장 반갑습니다. 어려우신 분인데 김정은 위원장 님이라고 붙여야 되나요?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아주 어려운 손님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멀리 서울에 있는, 서울인가? 한국에 있는, 예, 우리 주식 방송에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한번 1번 쳐주시보시죠. 1번 쳐보시죠. 1번 쳐줘보시죠. 못 들으시나? 일단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화 좀, 예. 백마 타고 오셨네요. 제가 전화 좀 드려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협상 좀 하자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오셨네요. 웬만하면은, 트럼프하고 좀 합의해가지고, 핵 몇 개 좀 주시죠, 핵 거 많이 갖고 있어 뭐예요. 한 40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만 트럼프 주고, 그리고 좀 제재 해제 받고, 뭐, 그러면 되지 않나요?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20개 절반 정도만 주고 넘기고,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님? 한 절반만 넘기면 안 되나? 그 좋은 핵을 왜 주나요? 한 절반 정도만 넘기고, 그리고 제재 해제 받고 그러면 되지 않을래나?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에 수출하자? 예. 좋습니다. 미국에 뭐 수출해도 좋고. 하여튼 핵 만든 거, 미국에서 뭐 사가려고 그러는 것들은 않지만, 미국에 넘기면 많이 줄 거예요. 그거 쳐줄 겁니다, 좀.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 먼저 국제 뉴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걸, 이걸 뜯어먹고 사세요? 요거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안 해놨구나, 요것도. 이상하다. 제가 이거 자세히 좀 표시를 해놨는데, 가끔씩 표시를 안 한 게 있네요. 이 브렉시트 관련해가지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 제가 방송할 때, 아마 하원 통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원 통과가 되지 않겠나는 게 아니라, 존슨하고 EU 쪽하고는 이제 합의를 했는데, 지금 하원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원 통과가 좀 불투명하다고 얘기했죠. 불투명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당인 보수당이 그렇게 의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그렇다 그랬죠. 근데 또 이제 발목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이제 토요일날 통과가 되면은 10월 31일부로, 그러니까 10월 31일부로 브렉시트가 되는 걸로 됐거든요. 근데, 합의안이 이제 수정안이 또 통과됐대요. 수정안은 뭐냐면은, 브렉시트가 됐을 경우에, 브렉시트를 이행할 수 있는
브렉시트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안,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행 법률,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마련되기까지,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최종 승인을 유보하자 하는 수정안이 먼저 통과됐다 그래요. 먼저 통과됐다. 그러니까 그 존슨 총리하고 EU 간에 그 합의된 브렉시트 안을 이제 투표를 못 붙이는 거죠. 이행안이 마련되면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또 연기됐어요. 저 생각은 그래요. 저 생각은 이제 브렉시트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52대 48로 통과됐잖아요. 브렉시트가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이게 국민투표를 푸시 말았어야 되는데 국민투표가 52대 48로 통과됐거든요.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막상 통과되고 나니까 뭐 자본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투표하자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투표하자. 근데 이제 다시 투표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한번 통과된 국민투표를 다시 투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다시 투표하는 건. 그래서 감히 누가 정치인 중에 누가 다시 투표하자 하는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시간이 막 가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이제 존슨이 브렉시트 무조건 하자고 했는데 요거를 또 이제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이행안이 만들어지면 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또 이제 늦춰졌어요. 그래서 또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뭐 존슨은 그 수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기 안 하겠다, 31일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총리는 법을 준수해야 된다. 근데 참 이 법이라는 것도 그렇죠. 총리가 이제 브렉시트다라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게 참 그래요. 그게 도대체 브렉시트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좀 어렵다. 또 통과됐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브렉시트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따라줄지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굉장히 어려웁니다. 지금 영국이 어렵고요. 또 영국은 또 이제 또 북부 지방이 또 분리한다 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렵고 스코틀랜드 지방 또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또 독립하겠다. 카탈루냐 지방이 또 독립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하고. 하여튼 복잡한 유럽입니다. 복잡한 유럽이에요. 유럽은 복잡하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 성장률이 0.6%다 하는 것이 6.0%다. 6.0%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좀 악재가 돼가지고 중국 성장률 부진이 결국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중국이 좀 어렵고 그래서 미국도 어렵다. 다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트럼프가 조금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죠. 어쨌든 이제 중국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이 6%다 하는 것 때문에 92년도 이후 최저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내렸다는 얘기죠. 뉴욕 증시가. 그래서 그렇고 일단 뉴욕 증시가 내린 것은 중국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내렸는데 그러면 미중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중국도 좀 필 거고 미국도 필 거고 대한민국도 좀 필 거고 좋은데 그래서 빨리빨리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금금리도 이제 금리를 1.25까지 낮추니까 예금금리도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예금금리가 계속 아까 이제 제가 천조 부동자금 어디로 가느냐 그랬는데 예금금리가 자꾸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0% 예금 상품 그 금리 상품 나올 것이다. 0%.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도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1억을 맡기면 0%면은 예를 들어서 0.01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가 아니라 0.9% 정도를 연간 이율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1%면 100만 원인데 1억 맡겨서 연간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원 좀 돼요. 8만 원. 한 달에 8만 원. 1억을 맡겨서 8만 원이다. 10억을 맡기면은 한 달에 80만 원. 10억 맡기면 80만 원. 너무 작죠, 그죠? 10억을 맡겨서 한 달에 80만 원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을 맡겨서 한 달에 100만 원을 탄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금리가 너무 싸다는 거죠, 금리가. 그럼 100억을 맡겨야 한 달에 800만 원 탄다는 건데, 이거. 그죠? 100억이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100억이면. 100억을 맡겨서 월 800만 원 이자를 받는다. 이거는 좀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개인이 100억 가진 사람이야 뭐 없겠지만, 거의 없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100억을 갖다가 예금 맡겨놔서 800만 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운용이 안 되는 거야, 운용이. 운용이 안 되는 거야, 운용이. 그래서 그게 좀 0%대까지 나온다면 좀 더 지나서 진짜 네덜란드나 이런 데처럼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처럼 13억 이상을 맡기면 13억 이상이면 13억까지 괜찮은데 13억을 넘어가는 돈은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받겠다. 다시 얘기해서 보관료를 받겠다는 얘기죠. 보관료.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현금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민이겠죠. 어디 투자할 때도 뭐 부동산 투자하기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기도 그렇고 또 기업체를 뭐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자금이 지금 어디로 갈까? 그래서 조금 계기만 된다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와 주면은 시장이 조금 이제 한화하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쨌든 금리가 뭐 추가로 얼마나 인하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 번째 인하를 했으니까 뭐 내년도에는 1%까지도 간다. 이제 사상 최저가 1.25인데 지금 1.25 아닙니까?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내려가서 1.0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생각도 좀 해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기분 좋은 소식. 현대차가 독일에서 9월 판매가 7일 했다 그래요. 7일 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랬는데, 가성비가 높다라는 거죠, 가성비. 그러니까 뭐 가격이 좀 싸니까, 가격 싼 거에 대비해서 가격은 싼데, 성능은 좋다.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미국 시장은 한 10년 전에 2009년도에 아주 미국 시장에서 아주 엄청난 히트를 쳤죠? 2009년도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름을 못 올렸는데 지금 점점 좋아져 가지고 유럽에서도 현재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요거 합해 가지고 독일에서 9월 누적 판매량인데 현대기아를 합하면은 이게 4.5%잖아요. 4.5%. 4.5%면은 스코다 밑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도. 현대기아 합해서 합해가지고 1월 9월 누적 판매량 9월달 뭐 선방했다 그러는데 1, 9월 누적 판매량 따지면 요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거의 뭐 100만 대 넘어간다 그래요. 지금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굉장히 자동차의 본고장 아닙니까? 유럽 자동차, 우리나라에서도 뭐, 벤츠나 폭스바겐 같은 인기 있잖아요. 근데 벤츠나 폭스바겐이 나오는 이제 독일이나 이제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잘 팔린다 하니까, 꽤 이제 의미 있는 부분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순위를 보니까 폭스바겐이 1등이고, 벤츠가 2등, 아우디가 3등, 그러니까 독일, 유럽에서, 미국차 포드가 4등이고요. BMW가 5등,
바바리안 모터스죠. 바바리안 모터스, BMW. 그 다음에 오펠, 스코다, 세아트, 르노. 근데 현대기아를 합하면은, 요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죠. 요 정도. 스코다 밑으로.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일본 차가 없다는 거, 일본 차. 예, 일본 차가 없다는 거. 지금 얘기하셨네요. 그, 유럽에서, 이거 독일이지만, 그, 일본 차에 뭐, 도요타나 이런 게 있을만 한데, 없다라는 거죠. 도요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 언제나 상당한 경쟁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도요타가 이제 없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서는 이제 도요타가 꽤 인기가 있는데, 현대차가, 유럽에서는 일본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가성비를 무기로 하는 일본 자동차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대차의 1월 9일 누적 판매량 기준 순위는 11호. 3.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게 12죠, 그죠? 현대 하나만 보면. 근데, 도요타는 2.4%, 마츠다가 1.9%였다 그래요. 단일 브랜드. 현대차가 3.6.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더 잘 팔리는 차가 됐다는 거죠. 닛산은 1.1%, 혼다는 0.49. 혼다는 진짜 안 팔리네. 우리나라에서 혼다 좀 보이던데. 한때는 혼다의, 뭐더라, 어코드인가 뭐 인기 있었잖아요. 근데, 야, 이거 뭐 이런 거 보면은 현대차가 훨씬 더 낫지 않냐. 물론 이제 가격까지 봐야겠지만, 가격이 이제 우리가 일본 차보다는 싸긴 싸죠. 어쨌든 간에, 닛산은 약 32%가 지금 판매량이 가고, 그러니까 닛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없어지는 브랜드 같아요, 닛산. 닛산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차를 좀 우습게 보지 말자. 잘하면은, 미국에서도 뭐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선방하고 있죠.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차 말고 외국차에 포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좀 올라간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현대차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바보스럽게 보지만 길게 봐서는 좀 잘 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 바랍니다. 현대차, 현대기아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난번에 나온 뉴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논의 얘기를 했거든요. 524 조치.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가 가능하다. 524 조치. 524 조치가 뭐냐면은, 천안함 천안함 사건 때, 예, 그때 이명박 정부였죠.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시행한 독자 대북 제재, 독자 대북 제재.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의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이런 게 이제, 524 조치였죠. 2010년도 5월. 였죠. 근데 그러다가 이명박 중기 넘었으면서 조금 좀 유연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처음에는, 대북 조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개성공단에 적극적으로 좀 가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뭡니까, 그 지역, 두만강 유역 지역, 거기도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남북러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는 박근혜 정부 때도 뭔가 좀 대북 막 했었단 말이죠. 막 했었는데,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중기 이후에 갑자기 이게 중단이 됐죠. 금강산 개성공단 철수시켜버리고, 금강산 완전 이제 불허되고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김현철 장관이 현재 통일부 장관. 그래서 김현철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개별 관광 형태로 재개를 해가지고, 비핵화 진전이 없는 경우에 중단하는 스냅백 방식으로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별 관광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김현철 장관 얘기는 일단 남들도 다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호주나 뭐 미국 사람들 말고는 이제 그 개별 관광을 하고 있으니까 금강산 관광의 개별 관광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 같아요. 진행되다가 만약에 비핵화가 잘 안 된다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한 있더라도 일단은 개별 관광 시작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도 제재를 지키면서도 제재에 없는 관광 같은 쪽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죠. 관광은 개별 관광.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관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관광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을 하자. 네. 그런 얘기고. 네, 그런 비슷한 얘기가 이제 오늘 어젠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일단 북한이 지금 현재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이제 안 하겠다 이거 같다는 거죠.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면은 한미연합훈련만 안 하면은 3차 정상회담 하겠다. 네. 그 얘기 같다는 거죠. 한미연합훈련 요거 확실히 중단을 확약하면 3차 정상회담 할 것 같다. 혹은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전제 조건.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한미연합훈련을 확실히 안 하겠다. 그것만 약속해다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것만 약속해달라는 얘기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확실히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다. 무료로 인천을 선물로 줘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기본 조건이라는 얘기죠.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종석 전 장관, 민하협이라고 그러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하협. 민하협이 북경에서 한민족 화해 토크라는 이제 그것을 주최했나봐요. 여기에서 이제 이종석 장관이,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확인받아야만 협상에 나설 것 같다. 일단은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북한에다가 확약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스톡홀름의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도 북한의 생각보다 미국의 제안이 좀 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일부 해제가 교환되는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적 이 얘기죠. 단계적 해법. 그러니까 비핵화와 제재 해제 이걸 맞바꾸자. 일부 비핵화, 일부 비핵 하고 하면 일부 제재 해제 요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전히 그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석탄 섬유에 대한 제재를 임시로 해제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바란다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종석 장관이 볼 때는 지금처럼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가까워진 적이 있었느냐. 그죠? 그건 맞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지금처럼 좋았던 때는 없었다. 그건 맞아요. 그쵸? 지금까지 봤을 때
박정희 시대와 박정희 시대 끝나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대, 그리고 이제 김대중 시대. 김대중 시대가 조금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때 그랬고, 노무현 때는 이제 서로, 김대중 때 서로 이제 정상회담 했고, 노무현 때는 이제 북한에 가고 그랬죠? 북한에 가고. 김대중 때도 그때 북한에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랬지만, 그때도 이제 지금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뭐가 좋은 상황이냐면, 남북 정상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건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하고 있다, 그냥. 그것도 2번이나 3번이나 만났다, 3번이나 만났다. 이렇게 좋은 때가 없었다는 얘기죠. 절호의 북한 문제 해결의 시점이다. 그건 맞죠? 절호의 북한 문제 해결 시점. 이거 맞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북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김정은이를 그냥 암살해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김정은이를 워싱턴에 불러다가 무릎을 꿇칠 것이냐, 아니면은 트럼프가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과감하게 뭘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정말, 좋은 시점인데, 여기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말 핵을 없앨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핵을 없앨까? 안 없앨 거야.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가 적극적으로 핵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핵을 없앨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핵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없애겠다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처럼 뭐 좋았던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잘 활용해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국가 전략이 군사 중심에서 경제 발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그건 맞죠. 그렇죠. 이제 지금 김정일 시대에는 성군 정치였지. 성군. 그래서 항상 군이 먼저다. 이러는데 지금은 뭡니까? 경제가 먼저다. 바뀌었잖아요. 큰 변화죠. 군이 먼저가 아니라 경제가 먼저다. 이 얘기는 군을 갖다가 권력의 핵심에서 많이 밀어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권력의 핵심에서. 그래서 요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김정은이의 공 중에, 공이라 그러면 좀 웃기는데, 하여튼, 김정은이의 공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군사 중심에서 국가의 전략을 경제 중심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갈마반도를 이제 계속 많이 강조하잖아요. 명사심리. 또, 이거 한북, 경성, 중평리의 군용비행장.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군용비행장이었는데, 여기를 채소 온실 농장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 단천발전소 건설, 이런 식으로 경제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요 얘기도 참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비핵화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여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네. 북한이 지금까지는 저러고 있다가 만약 내년 여름에 ICBM을 쏜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참 이제 선거 마지막 막바지잖아요. 막바지인데 ICBM을 쏴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거에 상당히 타격이 되겠죠. 선거에 큰 타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는 거예요. 이정석 전 장관 판단에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내년 여름에 북한이 ICBM을 갖다가 쏘고 그러면은
그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트럼프가. 선거 막바지에 전쟁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에 간다. 그래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마지막 기회다. 그죠? 마지막. 이거는 완전 째각째각이야. 째각째각이 뭡니까?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 이미 시한폭탄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땐 그래요. 앞으로 늦어도 3개월 내. 3개월이라면 이제 1월 중순까지. 1월 중순에 김정은이가 무슨 이제 신년 사기 전까지 3개월 내에 어쨌든 뭔가 결론을 내야 돼, 결론해야 된다, 그죠? 1월 중순까지 결론해야 된다. 어쨌든 결론해야 된다. 트럼프의 일정도 그렇고, 또 김정은의 일정도 그렇고, 김정은은 자기 입으로, 올해 내에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죠? 그죠? 올해 내에 해결하겠다. 그래서,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것은 현재 상태가 지속하면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경고의 의미다. 그러니까 요거가 사실은, 트럼프한테는, 뭐 사실 그래요. 뭐, 북한이 딴 길로 간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손해볼 건 없죠. 북한이 딴 길로 간다. 가거나 말거나. 한국도 그래요. 한국이나, 북한이 딴 길로 간다. 가거나 말거나, 뭐, 지금도 그랬는데, 뭐, 우리가 뭐, 손해볼 거 뭐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 딴 길로 가, 그냥. 가거나 말고, 우리 뭔 상관이 있어. 제재나 계속 하지 뭐. 그래,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제재나 할게.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은 손해볼 수는 없어요. 그죠? 뭐 달라질 게 뭐 있어. 딴 길로 가거나 말거나. 그럼 뭐 딴 길로 간다면은 뭐 하겠어요? 딴 길이 뭐 있겠어요? 다시 성군으로 돌아가거나, 군과 경제의 뭐 병행으로 가거나, 그게죠, 뭐, 그죠? 그래봐야, 뭐, 우리 뭐 상관이 있어. 우리나라, 한국 1호, 핵미사일 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그죠? 서울로 핵미사일 쏘면 곤란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뭐,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다음 행로는 내년 신년사에 새로운 것을 천명할 것이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2020년 적정 시점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열받아가지고 내년 여름쯤에 ICBM을 발사한다. 이러면은 정말 트럼프가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는 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도저히 안 해줘가지고 도저히 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ICBM 쏘겠다. 열받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응?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 뭐 그럴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협상을 원하지만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 한국이 못하면 중국이라도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중국이 한반도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결국 한국이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 축구 대표팀의 축구 경기에 지금 이제 이번에도 상당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것만큼 이제 한국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북한이 상당히 삐져있는 상황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한국 문 대통령하고 약속해가지고 처음 해가지고 뭡니까 그게 능라도 경기장인가?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도 하고
그래서 북한 애들이 또 감격을 했죠. 15만 명이 모였다는데 드디어 뭔가 되나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됐어. 그래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금강산 관광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중재를 위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위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지금 금강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금강산.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전 통일부 장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금강산이라도 풀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금강산 풀자. 요런 얘기를 전 통일부 장관, 현 통일부 장관이 동시에 얘기했다라는 것은 뭔가 무엇인가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지 않겠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뭔가에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니까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하회 토크? 이게 뭐 북경에서 따르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가정하기에 먼저 가까운 시일 내에 금강산 카드부터 일단 나올 수 있다. 금강산 해제. 요거 어떤 뭐 선언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선언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 그것을 어쩌면은 이제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밀하게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미국의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눈치. 이걸 갖다가 한 방에 눈치를 봐야 되겠죠. 한 방에 제재자로 돌아가서기에는 좀 뻘쭘하다 이거죠. 제재 해제를 해주기에는 좀 뻘쭘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뻘쭘. 그래서 먼저 한국의 문 대통령이 좀 뭐 제재에 대한 발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총대를 먼저 한국이 좀 매라 이거죠. 미국이 무기나 할 테니까. 어차피 개별 관광 같은 거는 지금 다 하니까. 그죠? 다 하니까 한국하고 미국만 하는 건데,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금강산 개별 관광부터 발표하고, 그래서 조금 틈을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북한하고도 좀 이제, 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협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회담 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스토리도 좀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 지금 발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도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 먼저, 통일부 장관이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못 간다. 북한에 입국을 못 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한국 제재죠. 한국 제재지 그게 무슨 유엔 제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 제재에는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막도록 돼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못 한다는 것이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멀지 않은 장래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하순이잖아요. 10월 하순. 10월 하순이니까, 올해 말까지 본다면은 이제 거의 한 2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 2개월. 이 2개월 내에 무엇인가
북미가 됐던, 남북이 됐던, 북일이 됐던, 뭔가 좀 일이 좀 퍼질 것 같다. 예, 뭔가 좀, 되지 않겠냐. 그죠?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한국과 북한이 좀 가까워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은, 일본도 재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국과 북한이 가까워져가지고, 그리 되면은, 일본은 뭐냐? 일본은 핵무장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죠? 그렇잖아요. 북한과 한국이 가까워지면, 남북이 가까워지면, 일본은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총선은 총선을 별로 신경 갖지 않던데요. 우리 정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물론 총선은 좀 신경 쓰겠지만, 북한 문제가 좀 좋아지면 총선에 유리한 거 아닌가? 그죠?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 정부는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을 하나의 총선 전략으로 삼는 거니까, 그죠? 현 정부는 북한하고 한국하고 할애하는 거, 이거가 총선에 유리하다 보는 거죠, 지금? 불리하다 보는 건가? 그쵸. 평양제의 저항하니까 유리하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리하다.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총선의 전략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유리하다 보겠죠. 그죠? 예. 불리하다 보는 건가? 유리하다 보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실무협상이 10월 5일날 했었잖아요. 10월 5일날.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한 15일 지났네요, 벌써. 15일 지났죠? 15일 지났으니까, 뭔가 또, 좀 접촉이라든가 뭔가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제 북한은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른데,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핵 실험장도 폐쇄했다. 그리고 미사일도 안 쏜다. 그죠? 요거 정도면은 미국이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그 핵실험장 폐쇄가 크게 의미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자기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강고선전 많이 했잖아요. 핵실험장 폐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핵실험장 폐쇄, 핵을 계속 실험해가지고 뭐했지? 그렇잖아요. 핵실험 계속하면은 거기서 방사능만 누출되지, 핵실험 안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나? 미사일 안 쏜다? 미사일은 좀 멀리 날아가는 게 미사일인데, 미사일 ICBM 안 쏜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그죠? 미국한테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보다 좀 실질적인 거, 예를 들면은 이제 군축이라 그러면은, 트럼프 얘기대로 핵탄두 한 10개를 갖다가 한국에 주지는 않겠지만, 미국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실질적인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내일 새벽에 미사일 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리 하여튼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제는 막바지다 진짜. 이게 이제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벼랑 끝에 매달리면 그러면 타결이 되잖아요. 뭔가 타결이 되죠. 그죠? 서로 이제 내놓을 카드도 없고, 정말 막바지야. 막바지면 싸우거나, 아니면은 하야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둘 다 완전 막바지에 가 있기 때문에, 곧 뭔가 타결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곧, 무엇인가, 타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북주 좋아하시는 분들, 대북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전략이 뭡니까? 대북주 선호하시는 분들의 전략은, 자, 대북주 선호하시는 분들의 맞습니다. 존버다, 존버. 끝까지 가보는 거야, 존버야. 존버. 예, 몰빵은 하지 마시고요. 몰빵은 하지 마시고, 대북주 들고 있는 것은 존버야. 이겁니다. 존버 전략입니다. 그죠? 존버 전략이다. 예. 끝까지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예. 예.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대여, 그렇죠? 네, 정의당 하면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전략은 지금이야 뭐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으니까 있지만 대한민국 전략은 미중의 경쟁시켜야지 경쟁. 그죠? 미중 경쟁. 그리고 저는 똑같이 북한의 전략은 미중 경쟁으로 봐요. 미중 경쟁. 네. 북한의 전략도 미중 경쟁이고 대한민국 전략도 미중 경쟁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옛날에 강해군의 양다리 정책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외교는 그렇게 해야 되죠. 서로를 경쟁시켜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양다리 정책, 경쟁 정책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찾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보는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대북주는 양치기 소년. 예, 맞는 얘기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될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거의 1년 반이 됐죠. 1년 반. 1년 반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정말 된 거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제재 해제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죠. 김정은은 뭐 안 하면 뭐 방법이 있나? 예, 예, 문통을 믿습니다. 예. 그쵸. 이제,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다들 사람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냥 그렇고, 문 대통령은 성격이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진심의 정치. 그래서 문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이는 도대체 믿을 구석이 좀 없기는 해. 예. 하지만, 예, 마지막으로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하는 거하고, 대북주 말고, 좋은 쪽은, 대북주 말고, 대북주와, 이제, 우리 방은 대북주 플러스, 신루타 종목이라고 그러죠, 신루타 종목. 그래서, 신루타에는 이제, 지금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2종목 추가하려고 그래요, 2종목 추가. 2종목 추가 검토. 이 종목은 추가될 2종목은 이제 IT 쪽입니다. IT 쪽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검토만 하고 있어요. 검토만. 왜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검토만 하고 있냐면은 좋은 자리가 안 와가지고 조금 더 내려오면 살라 그래요. 좀 내려오면. 그래서 지금 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한번 내려오면 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루타 종목은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는 거고, 대북주는 이제 한 방이죠, 한 방에 먹는 거고, 그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믹스해서 단기 재료가 있는 대북주하고 신루타 종목을 믹스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이제 대북주 같은 게 맛은 있죠. 딱 한 방에 팍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날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번 주도 그날이 올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다려보자. 자, 존버
하면서 존버, 예, 존버 하면서 모두 다 존버를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요. 존버.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의 그를 한번 기다려보자.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자, 존버 하면서 존버. 예. 박수 치면서 마무리합니다. 예. 네.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존버. 네.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너무 대북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보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도 좀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볼턴 포기, 볼턴의 또 비판, 볼턴은 잘려드니까 비판하겠죠, 당연히. 트럼프는 볼턴의 얘기 보면서 또 한번 열받겠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핵 포기하게 만들 거야. 그럴 것 같죠? 그죠? 자, 좋은 밤 보내시고요. 문통도 믿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한번 믿어보자고요. 김정은이야 뭐 믿을 거 없지만 트럼프 한번 믿어봐야죠. 자, 하여튼 좋은 주말 끝까지 잘 보내시고 끝까지 한번 존버 트럼프의 그 변심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볼턴까지 잘랐는데 어떻게 할지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유튜브에도 그대로 녹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방송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 방송도 여러분들 보면서 장중에 유튜브 우리 와우넷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덩덕쿵 하나님, 예. 덩덕쿵 하나님하고 수선하님은 북에서 오셨나요? 그죠? 북에서 오셨죠? 예. 딱 보니까 북한 냄새 나는데 말투가. 감사합니다.